오늘 이야기하게 될 이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제곱근과 실수에서 제곱근의 뜻과 성질이라고 하는 게 중학교 3학년 1학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단원의 명칭이 됩니다. 이것을 제대로 공부해서 뒤에 이어지는 인수분해도 하고 이어지는 2차 방정식도 하고 이어지는 2차 함수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배우게 될 다양한 그 어떤 내용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을 배우는 그 첫 번째 시간인 만큼 정확하고 명확한 공부해 줄 수 있어야겠습니다. 선생님이랑 오늘 함께 이 제곱근의 뜻과 성질 개념편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부터 먼저 살펴보는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이 내용이 내가 진짜 받아들여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다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오늘 배울 내용이 너무 많아서 정말 이것만큼은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요목조목 모아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 키워드입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는요. 첫 번째, 제곱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제곱근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여태까지는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계산해 왔어요. 3 곱하기 3은 9, 15 곱하기 15는 225 이렇게 찾는 것을 연습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싹 이걸 치우고 289가 말이야 어떤 두 수를 똑같이 곱해서 만든 걸까? 라고 거꾸로 물어봤다면 잠깐만 이건 내가 무슨 계산을 해야 되지? 머릿속에서 뭔가 혼돈이 옵니다. 그 제곱의 뿌리를 찾아가도록 합니다. 제곱근호 다시 한번 오늘의 키워드 잘 기억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제곱근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 자, 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도록 할 건데 결국 이것도 제곱근이라고 하는 그 뜻을 정확히 알아야 그 성질 또한 면밀히 판단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제곱근의 대소관계, 아니 도대체 누가 크고 누가 작은지 이거 한눈에 딱 보고 찾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오늘 그 이야기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제곱근과 자연수에 대한 내용으로 오늘의 키워드를 준비를 하는데 키워드를 이렇게 크게 써놓은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제곱근, 오늘 싹 다 잊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제곱근! 오늘의 그냥 빅킹! 제일 큰 키워드! 제곱근! 오늘 이거 꼭 정확히 알아가도록 합니다. 제곱근! 알겠죠? 선생님이 여러분들 환절기에 감기 조심하세요. 이거 굉장히 독합니다. 특히 이 수업을 듣는 제자들이 시기가 조금 차이가 날 수는 있겠지만 환절기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늘 감기를 달고 사는 친구들 평상시 운동도 좀 하도록 하고요. 아무튼 우리 제자들이 처음 첫 강의 듣기에 선생님이 코가 조금 막혀서 맹맹한 소리가 조금은 불편하다고 하더라도 선생님의 의지만큼 우리 제자들을 정말 제대로 가르쳐야 되겠다는 이 의지만큼은 세상 누구보다도 클 수 있으니까 조금 힘들더라고 하더라도 잘 들어주고 감기 조심하고 건강 늘 유의하면서 공부라는 건 장기전입니다. 끝까지 체력으로 버틸 수 있어야 돼요. 체력 관리도 잘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키워드를 바탕으로 하고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개념 첫 번째 출발하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개념 첫 번째 무슨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바로 제곱근의 뜻과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제곱근을 나타낼 때 그 표현을 위해서는 먼저 그 뜻이 정확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표현을 해야 되겠는데 뜻이 무엇인지 모르면 안 돼. 그래서 그 뜻을 선생님이 간략하게 설명할게요. 물론 거기에다가 잘 정돈된 언어로 적어놨어요. 근이라고 한다면 이 근은요. 뿌리 근자입니다. 뭐라고요? 뿌리 근자예요. 도대체 제곱된 그 뿌리가 무엇이냐? 자, 간단하게 예를 들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조금 전 키워드를 볼 때 여러분들에게 잠깐 얘기했지만 4라고 하는 수가 있었습니다. 4. 어떤 수를 두 번 똑같이 곱하면 즉 제곱하면 4가 될까? 어떤 두 수를 똑같이 두 번 곱하면 4가 될까? 그렇지! 잘한다. 2. 조금 더 똘똘한 친구. 한 쌍이 더 있어. 뭐가 있을까? 옳지! -2. 잘한다. -2 곱하기 -2도. 중학교 1학년 때 공부 열심히 했나봐. -2 곱하기 -2도 4가 되죠. 그러면서 저쪽 멀리서 피식하고 웃음을 지으면서 쌤, 그 정도 가지고 뭘 좀 더 복잡한 문제 한번 내줘 보시겠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100
이 선생님 정말 그러지 마세요. 뭐지? 옳지. 10 곱하기 10. 10 곱하기 10. 한 번 더. 또 뭐? 옳지. 마이너스 10 곱하기 마이너스 10. 하나 더 가볼까? 121이라고 하는 수는 어떤 수를 두 번 똑같이 곱하면 121이 나올까? 옳지. 플러스 11과 플러스 11과 플러스 11의 곱이 121이 나와요.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11과 마이너스 11을 두 번 곱해도 121이 나와요. 자, 이제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곱근이라고 오늘 배우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의 하나인 이 제곱근은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제곱되어 있는 수라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도대체 무엇을 제곱했을 때 이런 수가 나옵니까? 라는 게 바로 제곱근이야. 그때 무엇을 해당하는 것이 바로 제곱근입니다. 그 수의 제곱근. 그래서 우리는 이때 2나 마이너스 2와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4의 제곱근 이렇게 얘기해요. 이때 10과 마이너스 10과 같은 것을 뭐라고 한다? 100의 제곱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지 않지? 그러면 이때 121의 제곱근을 찾아라 그런다면 누구를 찾으면 돼? 11과 마이너스 11. 그래서 11과 마이너스 11을 뭐라고 한다고? 121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그 얘기예요. 쉬운 듯 하면서 이 내용이 어려운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조금 전 여러분들은 선생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예를 보고 거꾸로 찾아갔었던 것들을 수월하게 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선생님이 뭐 이렇게 물어봤다.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운 거. 예를 들어 81의 제곱근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 81을 가지고 무슨 계산을 지금 실시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2 곱하기 2에서 4 나온다거나 10 곱하기 10에서 100 나온다거나 마이너스 11 곱하기 마이너스 11 해서 121 나오는 계산은 지금까지 쭉 해왔던 계산이에요. 그런데 81의 제곱근을 구하라 라고 하는 질문은 어떤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한 계산이 어떤 거냐라고 묻는 것과 같은 거거든요. 도대체 어떤 똑같은 두 수를 곱했길래 81이라는 수가 나왔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선생님 말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81을 보자마자 81에다 무엇을 더해라, 81을 무엇으로 나눠라, 81에다 어떤 수를 곱해라 라고 하는 여태까지 보았었던 여러분들 그 사칙 연산이 아니라 네 가지의 계산이 아니라 81의 제곱근이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똑같은 두 수를 곱했길래 81이 되느냐, 그 어떤 수를 찾아라가 바로 바로 제곱근에 대한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생각을 거꾸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마이너스 9라고 찾아내기가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고 덜그럭 거리는 느낌이 들 거예요. 당연해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선생님이 처음 배울 때 여러분들만한 시절에 선생님도 똑같이 겪었던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만큼 연습을 할 테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81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9까지 한번 정리해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곱근의 뜻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곱근이란 무엇을 제곱근이라고 하냐면 어떤 수 x를 제곱해요. 그래서 그것이 a라고 하는 또 다른 어떤 수가 되었어요. 그랬을 때 뭐라고 한다? 이때에 뭐를 x를 a의 뭐라고 한다? 제곱근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선생님 플러스 마이너스 없는데요? 당연히 없겠지. 얘는 어떤 수를 제곱하게 되면 모든 실수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됐나요? 어떤 수를 제곱했을 때 a가 된다. 그때 x를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이게 이제 제곱근의 정의를 이야기하는 식입니다. 됐죠? 여기다가 막 선생님이 예쁘게 나무도 그리고 열매도 맺고 막 이렇게 이제 설명도 할 수 있는데 그거 또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아이 선생님 뭐 그렇게까지 설명하지 않으셔도 이해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제자도 있으니까 여기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많은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해왔었던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아니라 거꾸로 된 생각을 한 번쯤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니까 곱셈 99, 즉 9구단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4, 4, 16, 5, 25, 6, 6에 36, 7, 7에 49, 8, 8에 64 등등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내용들을 쭉 해서 다시 한번 제곱근의 뜻과 표현을 정리를 해보면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어떤 수이든지 제곱근을 찾았다 그러면 항상 어떤 수를 제곱하면 이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또 이제 어떤 성질을 갖고 있냐면 어떤 실수든지 제곱하게 되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물어보는 무엇의 제곱근을 했을 때 그 무엇에 해당하는 그 수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수가 되겠네.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모든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다? 모든 양수의 제곱근은 2개가 되겠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이쯤에서 이제 우리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게 뭐냐면 모든 양수의 제곱근이요?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2라고 하는 수가 있었어요. 그럼 2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만든 것인가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어요. 그쵸? 2를 어떤 수를 제곱해서 만든 것인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거 선생님이 근호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양수의 제곱근은 2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와 있는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얘기가 0의 제곱근은요. 0의 제곱근은 몇 개다? 1개밖에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음수에는 제곱근이 있어요, 없어요? 음수에는 제곱근이 없겠죠. 왜냐하면 선생님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모든 수는 제곱되게 되면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어떤 똑같은 두 수를 곱해서 음수 나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또 이제 뭐 미리 공부한 친구들이 허수가 있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등 3학년 과정까지는 항상 실수 범주에 두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허수다 뭐 어쩌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없어요. 그런 건 과정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등학생 되거든 배우세요. 자, 그래서 음수의 제곱근은 없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성질을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리고 나서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바로 제곱근의 표현 두 번째 내용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다 쓸까요? 제곱근의 표현. 제곱근의 표현을 보게 되면 조금 전에 살펴봤었던 이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을 설명한 거냐면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하는 걸 설명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인 바로 이 이야기를 잊지 말자라는 거고. 됐니? 자, 제곱근의 표현 가볼게요. 제곱근을 표현하는데 선생님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만약에 2라고 하는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꾸로 물어봅니다. 얘들아, 어떤 수를 제곱하면 2가 될까? 1을 제곱하면 1이 되고요. 2를 제곱하면 4가 되니까 4의 제곱근은 2가 되는 거 알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1의 제곱근은 1이 되는 걸 알 수 있는데 1과 4 사이에 있는 2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의 제곱인지 몰라서 제가 1.5를 제곱해 봤어요. 그래서 2가 되는지 거꾸로 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랬더니 얘는 2.25가 나와요. 그래서 1.4를 제곱해 봤어요. 그랬더니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1.96이 나와요. 2보다 작은데 2에 가깝죠. 그러면 이거보다 조금 더 키워볼까? 1.41을 제곱해 봤는데 얘도 1.9 얼마가 나오는데 이거보다는 큰 수인데 2는 아니에요. 1.414를 제곱해 봤는데 역시 이 수보다는 커지는데 뭐는 아니야? 네, 2는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조사를 했더니 얘가 도대체가 1.414 얼마 이게 이제 우리가 2학년 때 배웠었던 어떤 숫자들 이 뒤에 나와 있는 그 주기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즉 순환마디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도 뭐 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곱했는데 2에 한없이 가까워지긴 하는데 절대로 2는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도 쉽게 그렇게 2가 될 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2의 제곱근을 표현하고 싶은데 2의 제곱근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약속을 했답니다. 얘 이름이 근이죠. 근. 제곱근. 그래서 영어로 루트, 뿌리라고 하는 의미의 루트, R자를 이렇게 기호로 변형시켜서 앞으로 약속하자! 무슨 약속? 1.414 얼마 하고 나그는 이 끝도 없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인 이 무리수를 간단하게 이렇게 표현하자. 그럼 이건 무슨 뜻이다? 앞으로 얘는 제곱하면 2가 되는 수야 라는 뜻이에요. 그럼 그 뜻이 뭐야? 2의 제곱근이야 라는 뜻이죠. 다시 한번 제곱하면 2가 되는 수야. 그러니까 얘는 2의 제곱근이야. 조금 전에 우리는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가 있다고? 2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를 제곱하게 되면 2가 되는 거고 플러스 루트 2하고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해서 얘를 플러스 루트 2건 마이너스 루트 2건 제곱하면 2가 되는 수야. 그래서 어떤 양수 2의 제곱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라고 약속하자 그 얘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쉽게 그것의 뜻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문제를 한꺼번에 문제 개념을 설명을 하고 나서 문제는 한꺼번에 확인 문제와 예제를 정돈하면서 내용을 정리하면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살펴봐야 될 개념이 뭐냐면요. 바로 제곱근의 성질과 대소관계입니다. 제곱근은 도대체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 그 성질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보자. 그런데 이런 성질들을 이제 쉽게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거기도 결국 성질도 어디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냐면 원래 그 본래 뜻, 정의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안 적어 놓고 갈 수 없네요. x의 제곱을 a라고 했을 때 그때의 x를 뭐라고 한다?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a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의 제곱수가 된다는 얘기고 그런 정의에 따라서 거꾸로 된 무엇을 제곱했길래 만들었느냐라고 하는 걸 찾아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곱근의 성질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제곱근의 성질. 제곱근은 어떤 성질을 갖고 있을까요? 이 제곱근은요. 다음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a가 0보다 크다라고 했을 때 왜냐면 근호 안에는 그게 못 들어가니까 루트 a의 제곱.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근호 안에 제곱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a가 0보다 큰 수라고 했으니까 a가 뭐 3이 돼도 좋고요. 5가 돼도 좋고요. 뭐 6이 돼도 좋고 뭐가 돼도 좋아요. 3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a의 제곱은 9가 되겠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면 루트 9란 얘기야. 그 루트 9란 얘기는 우리가 9라고 하는 수를 살펴보았을 때 얘가 어떤 수의 제곱인지 만약에 몰랐다고 합시다. 몰랐어요. 그래서 루트를 싹 씌웠어. 왜냐면 2처럼 마치 2처럼 2의 제곱근을 찾아라고 했을 때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도대체 찾을 수가 없었던 거죠. 1.4, 1.41 막 제곱해봐도 2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내가 찾을 수 없었어요. 1 곱하기 1, 2 곱하기 2 해보니까 4는 되는데 그런데 3 곱하기 3 하니까 9가 되는 걸 알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 네, 바로 3이 되는구나. 그래서 요 안에 있는 모양이 그대로 나오면 돼요. 이때 a는 0보다 클 때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루트 다음에 나와 있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루트 a의 제곱이 어디에 걸려 있냐면요. 자,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도 자,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게 루트가 들어가 있으면 제곱되면 그 루트 근호 안에 있는 수가 밖으로 나오겠구나. 그런데 이 마이너스 또한 제곱되니까 플러스가 되겠구나. 그래서 얘도 a 모양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제자들이 뭐 하면 나와 있는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고 전부 다 그냥 양수로 써버리면 되는구나. 그치? 제곱되면 그냥 싹 양수로 써버리면 되는구나. 그런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기 선생님이 처음 맨 앞에 나와 있는 걸 이렇게 루트 a 이번에 적을게요. 루트 a의 제곱. 요게 세 번째 나와 있었던 내용이고 요게 이제 첫 번째 나와 있던 내용이죠. 얘도 a입니다. 뭐 당연히 그렇겠지만.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루트 마이너스 a의 제곱. 사실 마이너스 3이지만 마이너스 3도 제곱하게 되면 9가 될 테니까 얘 또한 a로 나오겠구나. 그러니까요. 싹 다 이렇게 그냥 기억해버리면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무작정 외우지 마세요. a가 반드시 0보다 컸을 때만 그럽니다. 뭐라고요? a가 0보다 컸을 때만 그렇다고. a가 0보다 컸을 때만. 자, 그래서 a의 부호와 관계없이 항상 의미 아닌 값을 갖는다라고 거기 중요한 내용으로 설명이 돼 있으면서 그 바로 위에 보면 두 번째 설명에 얘가 이제 제곱근의 성질에서 첫 번째 설명이었고 두 번째 설명에 뭐가 돼 있냐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루트 a의 제곱 부호를 빼는 줄로만 알았는데 부호를 그냥 단순하게 빼는 걸로만 끝나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a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에는 생긴 모양 그대로 제곱은 근호를 푸는 열쇠로 쓰면서 생긴 모양 그대로 나오면 되지만 a가 0보다 작을 때에는 반드시 그 앞에 뭘 달고 마이너스 음의 부호를 달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즉 마이너스 a라고 적어야 돼요. 선생님 여기 다 부호 뺐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자, 이게 왜 그렇게 설명이 되냐면 지금서부터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 잘 들어요. 요 경우를 놓고 예를 들어보죠. a를 만약에 마이너스 3이라고 가정했다 라고 해봅시다.
그렇죠. 그러면 루트 마이너스 3의 제곱이 되겠네요. 그런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루트 9가 되겠네. 그렇죠. 루트 9는 얼마라고 그랬어? 3이라 그랬어요. 거 봐요, 선생님. 음의 부호 안 붙이잖아요. 여기에서 생략된 게 있어요. 얘가 A입니까? 우리는 A를 마이너스 3이라고 가정을 했는데 나올 때 그냥 A로 나왔습니다. 그냥 A로 나왔나요? 아니요.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나왔는데 마이너스 없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마이너스 3으로 안 나왔고 이 사이 과정이 뭐냐면 얘를 가지고 설명한다면 마이너스 부호를 달고 A라고 하는 마이너스 3을 이렇게 써줘야 마이너스 3이 만나면서 플러스 3이 되더라.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A 안에 음의 성질을 품고 있기 때문에 그 음의 성질을 품고 있는 걸 양수로 표현해야 돼서 앞에 마이너스 음의 부호를 딱 달아주고 전체를 뭘로 생각한다? 플러스로 생각하여 문제를 정리한다. 그 얘기입니다. 선생님 말 뜻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에 접근이 돼야 되는 거죠. 몇 번의 연습이 필요해.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근데 이러한 제곱근의 성질을 그대로 이어서 내용 정리가 들어가니까 여러분들이 잊어서는 안 돼요. 그 다음에 제곱근의 대소관계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내용으로 제곱근의 대소관계를 가보면 제곱근의 대소관계. 누가 크냐 작냐 그 얘기예요. 사실 이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음수 중에서는 절대값이 클수록 작은 수가 되고 양수들은 절대값이 클수록 큰 수가 되며 음수는 0보다 작고 0은 양수보다 작아요. 당연히 음수는 양수보다 작아지겠죠. 그 기본적인 대소관계에다가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면 그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시킨다? 거기에서 첫 번째 A가 만약에 B보다 작은 양수였다고 한다면 루트 A가 루트 B보다 어떻게 된다? 작다 그 얘기야. 즉 근호 안에 있는 수가 클수록 크다 얘기예요. 만약에 그 앞에 플러스 부호가 붙건 마이너스 부호가 붙건 그것은 부호가 부호에 관계되어 있는 음수, 영, 양수 순으로 작은 수, 큰 수가 나오는 순을 생각해 본다면 그건 기본적으로 맞춰놓은 상태에서 근호 안에 있는 수가 큰 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루트 7하고 마이너스 루트 13하고 누가 더 큰 수니? 루트 7하고 루트 13을 따져놓고 보면 근호 안에 있는 수가 큰 수가 되겠지. 양수니까. 그런데 만약에 음수라고 한다면 누가? 루트 7이 마이너스 루트 7이 큰 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기본적인 대소관계에 대한 것도 그대로 적용을 받으면서 설명이 된다 그 얘기고요. 거꾸로 얘기하는 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루트 A하고 루트 B하고의 관계에서 루트 A가 루트 B보다 컸다 그런다면 그 얘기는 뭐야? A가 B보다 크다 그 얘기예요. 물론 그 앞에 부호가 플러스인 상태에서 얘기입니다. 됐죠? 알겠니? 그래서 다음에 나와 있는 거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소관계의 적용을 그대로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뭐도 받는다? 네, 여기에 나와 있는 거 근호 안에 있는 수가 큰 거예요. 큰 수끼리의 관계, 큰 수, 작은 수, 대소관계가 정리된 상태의 두 수를 근호 안으로 집어넣고서도 똑같은 크기 관계를 갖게 된다라는 거 그리 큰 어려운 대소관계가 아니랍니다. 대신에 이제 요런 기본적인 대소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무슨 관계를 살펴볼 거냐면 좀 복잡한 무리수에 대한 내용이라던가 아니면 식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큰 수와 작은 수, 즉 어떤 수의 대소관계를 판단하게 될 때 A가 크냐 B가 크냐라고 하는 이 대소관계의 판단은 두 수의 차이로서도 비교해 볼 수 있죠. 요거는 이미 여러분들 중등 2학년 과정에서 공부를 했었던 거니까 한 번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A에서 B를 뺐는데 이것이 0보다 크다 그런다면 A가 B보다 큰 셈이 되는 거죠. A에서 B를 뺐는데 이게 만약에 0이 나온다면 A와 B가 어떻게 된다는 거? 같다라는 겁니다. A에서 B를 뺐는데 이것이 0보다 작다고 한다면 바로 A가 B보다 작다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됐죠? 제곱근의 대소관계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이해되었나요? 해서 이미 배웠었던 내용은 그 배운 내용대로 그리고 새롭게 배우는 내용은 거기에 더 추가할 것은 추가하고 새롭게 정의된 것들은 기억해야 될 건 기억해서 지금 이 개념을 완성해 나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제곱근의 성질과 대소관계에 대한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 봐봐요. 루트 AX가 자연수가 된대요. 루트 X분의 A가 자연수가 된대요. 그러려면 이 안에 있는 녀석은 무슨 수가 돼야 돼? 어쨌거나 제곱되어 있는 녀석이 돼야 돼요. 우리가 조금 전에 제곱근의 성질과 대소관계에서 무엇을 배웠냐면 루트 16이라고 한다면 루트 4의 제곱
또는 루트 마이너스 4의 제곱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너는 근호를 푸는 열쇠로 쓰면서 이렇게 싹싹싹 쓰면서 적어 나가는데 이때 주의해야 될 게 요런 경우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4로 적으면서 플러스 4가 된다고요. 선생님 그러면 16의 제곱근을 찾아라라고 했을 때요. 뭐라고? 16의 제곱근을 찾아라고 했을 때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4를 찾잖아요. 맞아요. 이 무엇의 제곱근을 찾으라고 하는 건 양수를 제곱했을 때 또 음수를 제곱했을 때 16이 나올 수 있어. 4를. 양수사와 음수사를 각각 제곱하게 되면 16이 나오니까. 그래서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찾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얘는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16의 양의 제곱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플러스가 생략되어 있는 16의 양의 제곱근. 그럼 16의 음의 제곱근은 어떻게 찾는다고? 옳지. 하나는 플러스 루트 16으로 이렇게 찾았을 것이고 내가 만약에 4, 4, 16을 몰랐다고 한다면 마이너스 루트 16으로 이렇게 두 개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루트 16, 루트 16이라고 써놓은 것 자체가 16의 양의 제곱근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는 것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니까 잘 들어야 돼요. 16의 양의 제곱근 한다면 루트 16, 16의 음의 제곱근 한다면 마이너스 루트 16. 근데 이제 우리는 구구단을 잘 알잖아. 그러니까 4, 4, 16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부호는 변하면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4가 되는 거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4가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뭐가 된다고? 16의 제곱근이 되는 거예요. 이쯤에서 우리 제자들을 동공 지진이 일어나는 그러한 어떤 문제 하나를 딱 내면 이런 문제를 낼 수 있습니다. 루트 81의 제곱근을 찾아라. 딴 뭐지 이게? 이게 뭔 소리야? 9인가? 마이너스 9인가? 플러스 마이너스 9인가? 나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루트 81이라고 하는 것은 81의 양의 제곱근을 의미하죠. 81의 양의 제곱근은 9구단을 잘 아는 여러분들은 9, 9, 81, 9라고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9의 제곱근을 구하라고 한다면 9의 제곱근은 뭐가 되는 거야? 옳지. 제곱했을 때 9가 나오는 모든 수, 양의 제곱근과 음의 제곱근을 찾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문제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됐어요? 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냐면 아직 제곱근이 덜 익숙해져 있을 거거든. 그러니까 기회가 될 때마다 익숙하게 한 번씩 소개를 하면서 그래야 얘도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누구? 얘. 루트 AX. 그러니 루트 AX라고 하는 것이 자연수가 나와야 되려면 어쨌든 이 안에 있는 녀석은 무슨 수가 돼야 돼? 제곱된 제곱수가 돼야 돼요. 4, 16, 25, 36, 또 뭐? 64, 81, 100, 121, 144, 169, 196, 또 뭐? 225, 296, 290, 290, 289. 막 선생님도 헷갈리네. 자, 이렇게 제곱수가 어떤 건지 알아야 돼요. 적어도 1의 제곱서부터 20의 제곱까지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문제 접근력이 조금 더 빨라질 수는 있습니다. 알겠죠? 가급적 기억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러한 제곱수가 나오기 위해서 A라고 하는 녀석과 X라고 하는 녀석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A는 정해져 있는 숫자고 X는 거기에다가 새롭게 들어갈 숫자인데 어떤 녀석들이 되어야 되느냐 얘를 A를 뭐 하라고요? 소인수분해합니다. 갑자기 1학년 때 썼던 소인수분해를 하려고 하니까 조금 자존심이 상하나요? 이 소인수분해는요 여러분들이 수에 대한 성질을 판단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사용되는 거니까 잊어버린 제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내도록 하고 그것을 소인수분해하고 그랬을 때 밖으로 나가려면 제곱수가 돼야 되겠구나. 뭐가 돼야 된다고? 제곱수가 돼야 되겠구나. 결국 소인수의 지수가 뭐가 될 수 있도록 짝수가 될 수 있도록 X의 역할을 정해주자 그 얘기예요. 소인수의 지수가 짝수가 될 수 있도록 X를 지정해주면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값이 이것을 자연수로 즉 제곱수가 되면서 근호 밖으로 벗어날 수 있는 수로 만들 수 있는지를 알게 된답니다. 됐나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요 거기에 나와 있는 대로 선생님이 정돈을 해놓긴 했는데 이런 형태의 것들도 있고 루트 A 플러스 X의 형태의 것들도 있어요. 더하게 된다면 사실 이때 더하게 된다면 오히려 나누거나 곱하는 경우에는 약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지수끼리의 지수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하거나 빼는 것으로 간단하게 그 지수들을 조사할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이 이런 형태로 나와 있을 때에는 조금 오히려 더 덧셈임에도 불구하고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때도 역시 뭘 찾아간다? 네, 제곱수 찾는 겁니다. 변치 않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얘가 근호 밖으로 벗어나서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a 플러스 x가 제곱수가 돼야 되겠더라. 그 얘기예요. 제곱수가 돼야 되겠더라. 흔히들 이제 뺄셈을 하게 될 때 놓치는 경우 중에 하나는 뭐냐면 루트 a-x에서 요때 이제 놓치는 거. 이것이 역시 자연수가 나와야 되는데 제곱수는 제곱수인데요. 원래 제곱수는 음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a라고 하는 수가 아무리 큰 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x가 계속 변하면서 들어가는 수라고 한다면 a라는 수에서 뭔가 수를 빼낼 텐데 그 수가 빠지면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수가 역시 제곱수가 돼야 되는 것도 분명하고 음수가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 이제 주의하면서 접근하는 거죠. 역시 얘도 제곱수가 되긴 돼야 돼요. 선생님 말 뜻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거는 결국에는 유형 쪽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 제자들이 유형으로 처음 만나게 되었을 때 당황하고 불편해하고 어려워할까 봐 결국 너희들이 문제를 풀어가거나 내용을 정리하거나 이 상황을 해결해 나가는데 가장 뿌리에는 무엇이 있다? 여러분들이 배웠었던 개념이 있더라 그 얘기입니다.